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장마가 끝나게 되고 야외를 한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똘똘한 한 채, 즉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혁신도시 쪽은 제가 아무래도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자 싶어서 임장활동을 한번 나가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임장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최소한의 준비는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그 근처에 산다라고 했을 때 괜찮은 환경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상권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나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일자리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건데, 임장을 나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나가시면 돼요. 자, 먼저 신기역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이 각산역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혁신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대단지에 주거 환경이 형성된 곳들이 인프라도 보통은 괜찮으니까 이곳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지적 편집도를 조금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신기역에는 여기가 중심 상업지였고, 또 안심 쪽에도 중심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긴 하네요. 다른 곳은 뭐 혁신도시 입구 부분에 조금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교육 환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유라 지역의 학원가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각산역 쪽에도 조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혁신도시 안에서도 조금 안쪽에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니,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녀오게 될 거고요. 결국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들 중심으로 오늘 노선을 한번 짜봤거든요. 저는 이제 신기역 2번 출구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이 유라 지역의 중심 상업지, 그리고 사실 이 지도를 많이 보면서 이 금호강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금호강을 따라 쭉 올라가는 노선을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야월역을 지나서 각산역에도 학원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 학원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가장 최근에 지어졌고 입주했던 안심역 호롱 하늘채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쭉 걷다가 혁신도시는 사복지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기업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리고 각산동의 혁신도시, 이 안쪽에 보면 학원가들이 조금 있었죠. 여기까지 다녀온 다음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안심시티 프라디움 일대는 어떠한가,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임장을 맞춰 보게 되었거든요. 총 길이가 직선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한 15km 정도 나타나는 구간이었고요. 요것들을 한번 제가 찍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인 신기역 2번 출구 앞이었고요. 사실 이 영상을 그대로 쓸까 하다가 외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유라 지역으로 조금 들어갔을 때 아파트 연식에 비해서 상가들이 정말 깨끗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중심 상업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역시나 대로변을 따라서 상업 지역들이 잘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에 살면은 정말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쪽 골목에도 역시나 상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강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을 경계로 확 바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까지는 도심지였다면 지금은 조금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금호강 일대에는 나무들이 많아서 뭐 강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산책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요거 하나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각산역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까 호갱노노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이 각산역 인근에 학원가가 정말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로변보다는 조금 안쪽에 골목에서 학원가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강동초등학교 앞쪽을 지났는데 여기에도 교습소라든지 조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다니기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던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프라들이 확실히 갖춰졌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여기도 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심역 쪽으로 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삼정 그린 코아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반가웠던 건 최근에 제가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역에서부터 사복 그리고 하양 지역까지 3개 정도의 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역이 호산대와 경일대 수요를 잡기 위해 지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심역 앞에 호산대학교 통합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조금 반가운 그런 표지판이었던 것 같고요. 사울 지역에도 영남대 통학하는 버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또 이제 지하철역이 지어지면 훨씬 더 다니기 편해지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심역을 지나게 되면은 이 굴다리가 있었고요. 자, 또 한 가지 반가웠던 표지판이 위험 발파 중 접근 금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 지하철 사업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지나가는 와중에 이제 계속 공사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경찰 사이렌 소리 비슷한 게 들리더니 몇 초 후에 진동과 함께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던 그런 현장이었고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 지역을 지나면서 한 4번 정도의 진동과 폭발음을 들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혁신도시 인근으로 도착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조성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건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령도시다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상가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가, 자,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췄거든요. 자, 그래서 상가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니 빈 공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대로변에 특히 1층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차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비어져 있었거든요. 자, 특히 한 가지 악건이었던 건 이 건물들의 관리라든지 중개를 해야 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둘러봤을 때 한 4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그 4군데가 모두 다 문을 안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불도 꺼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복역 개통이 2023년 정도니까 그때 이후로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게 보였고요. 자, 이 옆을 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빌라촌들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독신 가구들은 이 근처에서 임대를 많이 해서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거리를 가다 보면은 혁신도시 주거단지가 형성된 곳 중에서는 조금 중심지랑 가까운 곳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길 건너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역시나 1층 상가들이 조금 비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주거단지 깊숙이에 있는 학원가들이 형성된 곳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거기에는 역시나 학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1층들이 보통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동 인구가 많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주거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원이라든지 그런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들은 굳이 1층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조금 더 싼 위층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안심역 시티 프라디움이 분양되었었는데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 84, 즉 한 32평 정도가 181세대로 한 개만 타입이 나왔었는데, 자, 미달이 떴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지도를 살펴봤을 때 이 지도상으로는 중심 상업지였지만 아직까지 주거 단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지금 대구에서 분양이 되고 있는 것들이 워낙 굵직굵직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경쟁에서 좀 더 밀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심 시티 프라디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은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요. 결국 이 일대에서 가장 큰 핵심 일자리라고 하면 결국 이 신서혁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서혁신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기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자, 이 유라 지역 쪽이나 아니면 각산역 앞쪽에 아파트들을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 사업 3호선 연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고산 지역 인근 쪽으로 해서도 좀 실거주할 집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요. 만약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해서 집 같은 것을 알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